요즘 정말 덥죠?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에어컨 켤 때마다 이상한 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 댁에서 이런 문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에어컨 설치와 수리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바로 이거예요. 기사님, 필터도 깨끗하게 갈아줬는데 왜 냄새가 계속 나죠? 심지어 어떤 분은 냄새 때문에 더운데도 에어컨을 못 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 단순히 필터만 갈아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에어컨 냄새를 완전히 해결하는 검증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만 알고 계시면 올 여름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에어컨 설치와 수리를 해온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59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수만 대의 에어컨을 만져왔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하루에 10집도 넘게 돌아다니며 에어컨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방문하는 댁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 댁에서 이런 문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68세 김순덕 어르신 댁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전화로는 단순히 에어컨이 차갑지 않다고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문제가 전혀 달랐어요. 에어컨을 켜는 순간 집안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필터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김순덕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매주 필터를 빼서 물로 씻고 말려서 끼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냄새가 계속 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심지어 다른 업체에서 온 기사가 필터만 바꾸면 된다고 해서 비싼 필터로 교체했는데도 냄새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에어컨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필터 안쪽에 있는 냉각핀이라는 부분과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 통로가 완전히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게 바로 냄새의 진짜 원인이었던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면 습도가 80%가 넘어가니까 에어컨 내부가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되어버려요. 여기에 여름철 내내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차갑고 습한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곰팡이가 더욱 번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로 고생하고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철수 어르신은 냄새 때문에 에어컨을 아예 끄고 선풍기만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위에 건강까지 해칠 뻔했죠. 또 대구에 사시는 65세 박영희 어르신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에어컨 청소업체를 불러서 20만 원이나 주고 청소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냄새가 다시 났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필터만 갈아주거나 일회성 청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한 기후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 댁에서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냄새 문제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한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린 어르신들 중에 에어컨 냄새 때문에 기침이나 목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냄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데 오히려 잘못된 방법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 사시는 67세 정말자 어르신 댁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에어컨 냄새 때문에 매일 아침 1시간씩 송풍 모드로 돌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봤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냄새가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정말자 어르신께서는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송풍을 돌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내부의 습한 공기가 그대로 실내에 머물면서 다시 에어컨으로 빨려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냄새나 실내 생활 냄새까지 에어컨 내부로 들어가서 냄새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0세 김태준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 구연산으로 에어컨을 직접 청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구연산 청소법이 인기라고 해서 따라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 에어컨 냉각핀 부분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어요. 구연산은 분명히 좋은 천연 세정제이지만 에어컨의 알루미늄 냉각핀에는 너무 강한 산성이에요. 특히 농도 조절을 잘못하거나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오히려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김태준 어르신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요즘 에어컨에는 대부분 자동 건조 기능이 있잖아요. 사용 후에 자동으로 내부를 건조시켜 준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큰 함정이에요. 대부분의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은 고작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 시간으로는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실제로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4세 박순희 어르신께서 자동 건조 기능만 믿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에어컨을 끄면 자동으로 건조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석 달 만에 에어컨을 열어보니 내부가 곰팡이 투성이었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동 건조 기능이 끝난 후에도 최소 10분은 더 송풍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냄새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냄새가 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썩은 듯한 냄새가 난다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 봐야 하고 타는 냄새가 난다면 전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 여름에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69세 이성철 어르신 댁에서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곰팡이 냄새인 줄 알았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전선 피복이 녹아서 타는 냄새였거든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그래서 냄새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안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후각이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실내 환경과 에어컨 냄새의 관련성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최영수 어르신 댁에 갔을 때 에어컨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냄새가 심했어요. 알고 보니 실내에서 기르시는 반려동물 냄새와 요리 냄새가 에어컨 내부로 계속 들어가서 복합적인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에어컨 청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실내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하거든요. 특히 요리할 때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습관 등이 에어컨 냄새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처럼 잘못된 방법들로 인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진짜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실제 고객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효과를 보신 것들만 골라서 정리한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대를 잘 맞춰서 송풍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정말자 어르신 사례에서 배운 교훈이기도 해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이 시간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하루 중 습도가 가장 낮고 공기가 가장 건조하거든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0세 김복순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써보신 결과를 직접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20년 된 오래된 에어컨이었는데도 아침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송풍을 30분씩 돌리시니까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건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습도가 80% 이상 올라가는 날이 연속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박미영 어르신께서 작은 제습기 하나를 에어컨이 있는 방에 두고 함께 사용하시니까 곰팡이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하나 꼭 해주셔야 할 것이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관 청소입니다. 이건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주셔야 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 여기가 막히면 물이 고여서 세균이 번식하거든요.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수관 끝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물을 부어서 역류시키면 막힌 부분이 뚫려요. 실제로 부천에 사시는 65세 이순옥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써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배수관에서 검은 물이 한참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에어컨 전용 세정제도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만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에어컨을 가장 강한 바람에 18도로 설정해서 30분 정도 돌리셔야 해요. 이때 창문도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72세 최동식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시니까 여름 내내 냄새 걱정 없이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에어컨 부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리하실 때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요리 냄새가 에어컨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 냄새가 에어컨 내부에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꼭 창문을 열어주시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해서 냄새가 에어컨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세 정혜숙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써보시고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생선 구울 때나 김치찌개 끓일 때 냄새가 심한데 선풍기로 냄새를 창 쪽으로 보내주시니까 에어컨에서 요리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비 오는 날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습도가 높아지니까 에어컨 내부에 습기가 더 많이 차거든요. 이럴 때는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살짝만 열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필터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한 번씩은 꼭 청소하거나 교체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터만 갈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에어컨 내부 전체를 청소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 업체에서 내부 청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71세 김영환 어르신께서 작년에 전문 청소를 받으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냄새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꺼려졌는데 청소 후에는 공기가 정말 깨끗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방법 중 하나인데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과산화수소를 물에 희석해서 스프레이로 에어컨 내부에 뿌리고 송풍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곰팡이 제거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농도 조절이 중요하고 반드시 환기를 잘 시켜야 하니까 처음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세 윤정희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써보시고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에어컨 냄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나뵌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확인하신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창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송풍 모드로 30분 정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루 중 습도가 가장 낮아서 에어컨 내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안양의 김복순 어르신이나 성남의 김순덕 어르신 모두 이 방법으로 20년 넘은 오래된 에어컨도 냄새 없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김복순 어르신께서는 이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마철에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습도가 계속 높으니까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큰 제습기가 아니어도 작은 것 하나만 에어컨 있는 방에 두시면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대전의 박미영 어르신처럼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배수관 청소를 해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물을 역류시키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천의 이순옥 어르신처럼 처음에는 검은 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냄새의 원인이었던 거거든요. 요리할 때는 항상 환기를 염두에 두세요. 요리 냄새가 에어컨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창문을 열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해서 냄새를 바깥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광주의 정혜숙 어르신처럼 이 방법을 쓰시면 생선 구울 때나 김치찌개 끓일 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어컨 전용 세정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가장 강한 바람에 18도로 설정해서 30분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울산의 최동식 어르신처럼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여름 내내 냄새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자동 건조 기능만 믿지 마시고 자동 건조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10분 정도는 더 송풍을 돌려주세요. 대부분의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은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작동하지 않아서 완전한 건조가 어렵거든요. 춘천의 박순희 어르신 사례처럼 자동 건조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필터는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한 번씩은 꼭 청소하거나 교체하시고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 업체에서 전체 내부 청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의 김영환 어르신처럼 전문 청소를 받으시면 완전히 새 에어컨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시되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습도가 높은 날일수록 공기 순환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냄새의 종류를 잘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나 타는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의정부의 이성철 어르신 사례처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에어컨 청소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 업체 청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평상시 관리만 잘하시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한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니까 더욱 주의해야 해요. 깨끗한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이런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을 훨씬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냄새 때문에 에어컨 켜기를 꺼려하거나 부산의 이철수 어르신처럼 아예 선풍기만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검증해 주신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되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특히 성남의 김순덕 어르신, 인천의 정말자 어르신, 부천의 이순옥 어르신 모두 이제는 여름철 에어컨 냄새 걱정 없이 지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저 박정호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따라 해보세요. 분명히 시원하고 깨끗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혹시 따라 해보셨는데도 냄새가 계속 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때로는 에어컨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